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수학 2를 조금 펼쳐보도록 합시다. 수학 2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문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개념 설명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진행되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요거는 아리아에서도 비슷하게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프리뷰하면서도 우리 어쨌든 학습적인 내용을 얻어가긴 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테스트를 조금 칠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 개념 포인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대칭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 함수 두 가지 대칭 함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선대칭 함수고 두 번째는 점대칭 함수다. 쉽게 생각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선대칭 함수 2차 함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나오는 선대칭 함수 3차 함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3차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칭축을 좀 꼽아 볼게요. 뭐 대칭축, 자 대칭축, 대칭점을 찍어 볼게요. 대칭점 이렇게 잡아놓을 떡 쳐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양쪽으로 동일한 간격만큼 떨어질 거예요. 대칭축으로부터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지자는 거야. 등간격으로 떨어졌다고 쳐보자.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생길 거죠. 점이 두 개가. 그랬을 때 이 두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함수는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접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지가 않죠. 미안해요.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울기가 P라고 치면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얘네 둘이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다.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이 대칭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대칭 간격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두 점이 대칭이면 접점, 변곡점, 접점이 당연히 일직선상 위에 있어야 되고 이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P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도 뭐가 된다? P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 요게 일단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두 접점에 대해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일치한다. 괜찮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됐죠? 이 내용이 첫 번째 개념 포인트입니다. 좀 뭔가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뭐 이미 머릿속에 있다면 잘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서 포인트 2 거리곱입니다. 거리곱. 자, 제가 거리곱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는 항상 거리곱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분계수, 두 번째는 함수값, 그리고 세 번째는 넓이죠. 넓이 공식 생각하면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거리의 몇 승이야? 3승이지. 이것도 거리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도 거리곱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곱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에 중점적으로 포커싱 맞출 거냐면 미분계수에 초점 맞춰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예시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이렇게 꼽혀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지금 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 0, 4야. 마이너스 2, 0, 4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대. 됐어요? 그럼 얘 기울기를 찾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단 네가 접선을 긋고 있는 그 접점 있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절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일단 얼마예요? 2죠. 그리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절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6이죠. 곱하시면 되니까 6이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슷하게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그럼 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것 떨어진 거리 2랑 이것 떨어진 거리 4 곱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관상 기울기가 음수인 게 확인이 되면 마이너스로 보완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중근이 포함된 구성이라고 쳐도 비슷하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구성이라고 쳐볼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그냥 1이라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내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절편에서의 미분계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죠. 근데 얘가 지금 중근 구성이면 2개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거리는 1이니까 곱하기 1 해주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4다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거리들 간의 곱으로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있어. 단점 뭐예요? 절편일 때만 가능. 알겠지? 절편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절편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네가 x축이 여기야.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대. 이해돼? 그럼 요 지점이랑 같은 라인을 가지는 점을 다 알면 또다시 거리가 없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꼭 x축이 아니고 y는 k여도 어차피 이 y는 k는 뒤에 플러스 k만 붙여주면 되잖아. 미분하면 사라지지. 요걸 축 삼아서 거리가 없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이랬죠? 그러니까 요 지점과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들을 다 알면 거리가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절편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함수값이나 넓이도 거리곱으로 살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최고차 한계수가 p였다고 치면 여기다가도 뭐 붙여줘야 돼? p 여기다가도 p 여기다가도 p 붙여주면 되는데 특히나 주의사항은 뭐냐면 착각하는 것은 쌤 얘는 3차 함수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앞으로 3 떨어지는 거니까 3p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3p를 곱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p를 곱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를 그대로 얹어주는 거지 괜히 머리 굴려가지고 3차 함수? 그럼 3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p였다면 얘 미분한 도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는 3p니까 3p를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최고차 한계수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개념 포인트 2개를 가지고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지금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거리곱을 쓰는 문제이긴 한데 거리곱을 사용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문항이다. 뭐 이렇게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확실히 거리곱을 사용하는 것과 식을 쓰는 것의 풀이 과정 차이가 꽤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구성을 해봤고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는데 3차 함수 네모치고 3차 함수 바라볼 때 어떤 생각해야 돼요? 개형 위주의 사고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수식 위주의 사고를 하셔야 됩니까? 개형이죠. 개형.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갈기진 않을 거라고. 물론 최고차 함수는 1이니까 뭐 A라고 잡진 않겠지만 이거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거의 웬만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두는 게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먼저 관찰한다는 생각을 하신 게 맞아요. 그지?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것부터 먼저 보면 구하는 건 F8입니다. F8 구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해야 될까? 당연히 fx가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fx를 결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전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식으로 사용하시려고 시도해 보시는 게 당연히 바람직할 거고 인수식 위주의 사고를 하는 게 마찬가지고 인수를 찾으려면 일단 당연히 뭘 관찰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프를 관찰하는 게 맞으니까 너의 일단 전략은 뭐가 돼야 돼? F8을 찾겠다라고 하는 문제의 전략은 뭐가 돼야 돼? fx의 그래프를 잘 결정하자. 요게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F4가 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건 뭐냐면 가조건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사용되는 순서가 첫 번째가 가고 두 번째가 나다라고 하는 시시콜콜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조건이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먼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편협한 사고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생각해야 돼? 야, 이 부등식 풀자고 주는 걸까? F4가 0보다 크다? 아니지. 내가 함수값 관련된 부등식을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개형이 여러 개가 펼쳐질 건데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개형을 탈락시키고 혹은 개형을 선정해주는 역할, 즉 파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함수값 부등식을 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매뉴얼 1번에도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매뉴얼 1번. 함수값 부등식 조건은 개형 선택의 역할로 사용해야 될 것이지 이걸 일단 풀자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런 조건 등장하면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풀자 vs 보자 뭐여야 돼요? 보자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등식 저조건은 풀자가 아니고 보자야. 알겠지? 보자야. 그래서 관찰하자는 용도를 사용하셔야 된다. 나조건 보니까 극한식이 등장했습니다. 극한식 하나당 정보 몇 개 줍니까? 2개 주죠. 그렇죠? 일단 수렴 사실 조건과 수렴 값 조건을 줄 텐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이 2개래. 그러면 그 n을 a랑 B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만족하는 N을 A랑 B라고 하자. 보통 자연수 조건 등장하면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노가다 감성도 한 스푼 담을 수 있죠. 자연수라는 말에 네모치고 자연수 조건 등장하면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도출합니다. 1번 N이 A라고 생각하고 한번 출발해볼게. N이 A라고 치면 수렴 사실 조건은 뭐가 됩니까? F A가 얼마다? 0이다. 맞아요? 수렴하려면 0분의 0꼴. 그 다음 두 번째는 F'A가 얼마다? 8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B라고 생각하고 또 관계를 도출한다고 치면 그러면 FB가 0이고 동일하겠죠. 그쵸? F'B가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데 해석 같이 해보자. 이거 두 개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절편이구나.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절편이구나. 이거 두 개 보면서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 절편에서의 미분계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어떻답니까 지금? 8, 8로 어떻대요? 같대요.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8이고 8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그 A하고 B가 어디에 대한 대칭 관계를 맺어야 돼? 변곡점에 대한 대칭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넌 이 변곡점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A 플러스 B다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변곡점은 2분의 A 플러스 B야. 근데
이 계형이 틀려 먹은 이유는 이 점도 그렇고 이 점도 그렇고 어느 축 위에 있어야 돼?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계형 보정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계형을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절편, 변곡점이 등차수를 이룰 수밖에 없지. 3차 함수 계형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위치 표현한다고 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뭐다? 변곡점 2분의 A 플러스 B. 따라서 등 간격을 맺고 있는 3차 함수, 실근이 등차 수열이 되는 3차 함수가 된다. 여기까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계형 추론하는데 사용한 게 뭐야? 이거랑 이거 두 개가 같다지. 8인 걸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럼 이건 아직 조건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이것만 쓰면 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서의 절편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8이다라는 걸 쓰면 되는데 거리곱을 쓰면 되죠. 이거 사이 거리 간격을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A라고 둬도 되는데 그냥 L이라고 하자. 그럼 이 간격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L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거리곱을 쓴다고 치면 A에서 B까지 몇 L? 2L. 그 다음에 여기서 B까지 그냥 L 되니까 2L제곱이 8, L제곱이 4. L값 얼마야? 간격이니까 2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계형 자체가 대칭적으로 잘 이쁘게 생겨야 되는데 이 간격이 둘 다 2이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얘 자연수여야 된다. 얘 자연수여야 된다. 그치? 자연수예요. 자, 아직 뭐 안 해봤어? 해보자. 안 해봤지?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연수 조건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1이라 쳐. 그럼 여기 뭐 여야 돼? 3. 여기는 5여야 돼. 이때 아직 안 쓴 조건 F4가 0보다 크다.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하죠. 음수입니다. 탈락. 그러면 2, 4, 6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되죠. F4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3, 5, 7 해보세요. 됩니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봐. 4, 6, 8 하는 순간부터 다시 돼? 안 돼? 안 되지. 아, 해보자 하니까 3, 5, 7이 구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A 값은 3, B 값은 7 이렇게 찾아지고, 자, 지금 내가 계형을 완벽하게 결정했으니까 인수식 쓰는 건 문제 안 되죠? fx 쓰고 8 집어넣으면 f8 구해지지. 그치? 막판에는 여기에 도착하면 후루룩 풀려야 돼. 그 전략을 잘 짜놓고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막판에 함수값에 대한 거리곱을 써도 괜찮지. x는 뭐야? 8이지. 얼마야? 7. 얼마야? 5. 얼마야? 3.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맞나? 뭐 잘못했나요? 아, 1로 하면 안 되지. 1이었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8 이걸로 해야 되지? 얼마야? 5. 얼마야? 3. 1. 정답은 15.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또 근데 전 거리곱을 신격화하고 싶진 않아. 야, 거리곱 개쩌니까 한번 써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사용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냥 도구로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매뉴얼하고 개념 포인트 좀 복습을 하시고 자, 칠판 정리를 좀 할게요. 테스트 칠 거니까 잘 보세요. 네. 자, 그러면 2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포인트 하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4차 함수의 비율관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4차 함수 비율관계뿐만 아니라 4차 함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관점까지 포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합시다. 자, 일단 3차 함수를 다루는 어떤 마인드랑 4차 함수를 다루는 마인드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4차 함수 위주로 조금 사고를 해드리면, 자, 네가 문제를 푸는데 4차 함수 문제가 딱 등장했어. 어떤 생각을 딱 강하게 먹는 게 중요하냐면 4차 함수 출제하는 이유는 무조건 이유 단 하나입니다. 개형 추론이 목적이에요. 개형 추론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는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절대로 4차 함수 가지고 계산 문제 안 만들 거란 생각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4차 함수 문제는 무조건 개형 추론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셔야 돼. 근데 이 4차 함수 개형은 어차피 출제하는 개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W 개형이죠. 두 번째가 아프리카 개형입니다.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죠. 그래서 앞으로 4차 함수 문제는 조건이 등장할 때마다 이 생각하면 좋아. 이 조건이 지금 W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속간해주면 돼요. 물론 어떤 조건이 매번 이 두 개의 개형 중 한 개를 지칭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심을 그렇게 하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차 함수는 개형 추론이 중요하니까. 근데 본인이 만약에 매 조건마다 이게 W인지 아프리카인지를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힘들다고 치면 미리 사전에 두 개 다 그려놓고 출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W도 그려놓고 아프리카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가조건에 비벼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W는 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럼 탈락되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놓는 것도 방법이니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W라고 확정이 났다. 그럼 W 개형을 그려볼게요. W 개형이 확정이 났다. 이때 성립하는 비율 관계는 뭐냐면 극대값 라인을 그었을 때 요 지점과 극소 지점에 대해서 1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이게 W 개형에서의 비율 관계가 되고, 두 번째 아프리카 개형에서의 비율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 변곡점에서 극소 지점까지, 변곡점에서 교점까지 아니죠. 이렇게 봐야 되죠.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된다. 그래서 3대 1 비율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개형일 때 뭐 비율 관계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관점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번 문제가 풀리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종합적일 거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제가 핵심이라고 얘가 설명드리는 거지 이걸 안다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들었는데 문제 안 풀리던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지?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전 지식이 당연히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어디를 잡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왼쪽 잡아달라는 이야기야. 그럼 K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K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확정 지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확정됐어. 그러한 게 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M-1. 그럼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F'2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여기하고 여기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2가 되는 건 말이 되지만 여기가 2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이 기형이 아웃이 되는 게 맞고 이 기형이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돼? 요 라인을 쫙 그었을 때 이 라인 뭔지 모르지, 그치? K라고 둬. 비율 관계 써. 이거 간격이 3이면 이거 간격은 1이어야 돼. 맞아? 3대 1. 간격이 실제로 3이니까 여기 지점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자, 그러면 fx식 결정합시다. 최고차 한계수 1이라 그랬고 x 플러스 2에서 단일근 x 마이너스 2에서 중근 3중근이죠. 플러스 k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쌤 근데 k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점 지남이지. 몇 콤마 몇 쑤셔 넣으면 돼? 0,0 쑤셔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집어넣자. 0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k가 0 되시려면 이 k값 친구가 16이 되셔야 된다라는 걸 결론 지을 수 있네요. 마지막 k 자리에 1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16 정답 얼마? 13 맞나요? 정답 13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뭐 풀이 과정이 대단히 길진 않지만 저 조건의 포장지를 벗기는 작업이 꽤나 오래 걸렸던 문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아리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튜닝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시 유형적으로 모아서 또 살펴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테스트를 한 개 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책상 잠깐 비워주시고 테스트지 배부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쓰세요. 이름만 쓰세요. 일단 네, 다 받았죠? 자, 테스트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전략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밑에 풀이 테스트가 있죠, 그렇죠? 전략 테스트는 방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행동을 물어보는 것이고 풀이 테스트는 실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잘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테스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란에 답 하나씩 잘 쓰시면 점수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해볼 만할 겁니다. 자, 그럼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